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아침 출근길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로 출발했는데요. 어제 내린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빙판길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5도 안팎까지 올라서 큰 추위 없겠고요. 내일 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봄다운 공기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2025년도 정규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 건립 제안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2월 1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횡성 인재육성장학회가 올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재육성과 글로벌 인재육성이며 인재육성 부문의 경우 선발 인원은 180여 명입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대학생은 100만 원, 중고등학생은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아동 3명에 대한 행방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예비 소집 불참자 3명 모두 원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강원도 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했던 아동은 81명으로 모두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강원자치도 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하 교육기관과 학교에서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보안 유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출시된 딥시크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원주시가 지역 우수 농산물을 활용해서 생산, 판매한 가공식품 매출액이 무려 7년 만에 50억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성과입니다. 네.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 우수 농산물을 활용해서 생산 판매한 가공식품 매출액이 7년 만에 50억 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날 이야기합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는 농업인의 가공 창업 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공동 가공 이용시설입니다. 현재 20개 농업법인에 11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해서 20여 개 종의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통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시제품도 개발해주고 완제품 생산에서 포장재 지원, 판로 확대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이 농산물은 사실 장기 보관이 쉽지 않고요. 이 저온 저장의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에서 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성에서 탁월해질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경제성뿐만 아니라 보관성 모두에서 유리하고 네.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전문 그 가공업체가 아닌 일반 농가에서 농가공 시설을 직접 갖춰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일시적인 가공 생산을 위해서 불필요한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농가 부채가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도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에서 이에 대한 조건을 맞추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낮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오후에 와서 가공한다라고 할 때 위생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의 조건들을 맞추기가 어렵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또 그 인증 과정이나 네. 검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정부가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네. 첨단 시설을 갖춘 공동 가공 이용 시설을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연구개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품 개발도 좀 고도화해서 우리 원주에서 나오는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네. 여기는 이제 첨단 시설인데 네. 여러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시장 반응이 또 좋은 제품군이 나오면 그쵸, 원주시의 그걸 대표 브랜드로 또 육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뭐 이와 함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조직체 가공 플랜트 지원을 통해서 가공 인프라를 지역별로 좀 이렇게 근거리에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호저면과 소초면의 2개소에 지역 거점별 가공 사업장을 마련해서 이 지역 농민들이 주스, 조청 등의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렇게 그 최근에 보면 네. 농민들이 어쨌든지 간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공도 직접 하기도 하고요. 네. 또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농기계를 직접 구매해야 되는 그게 다 빚이 되고 그 빚이 이제 농가 부채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소품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농들 같은 경우에 네. 자기의 농산물을 기반으로 좋은 농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네. 농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저는 뭐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다.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행보가 아주 바람직하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가공 플랜트라고 한다면 이제 가공을 담당하는 그런 그렇죠. 공장으로 예. 이해하면 소규모 공장 같은 네네. 곳이고요. 네. 사실 일반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네. 최근에는 해썹이라든가 국가 기준을 다 맞추려고 다 하면 까다롭게.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쵸. 근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요. 네. 이런 곳에서 농가들이 해봐서 좋은 제품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되면 네. 그때 가서 뭐 농민들이 참여하는 법인에서 그쵸. 직접적인 생산 인프라를 갖춰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이런 단계를 거치게 하면은 네. 여러 가지 뭐 창업에 대한 위험도 네.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품종 소량 생산 좋은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다음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유치를 위해서 우리 원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실행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수년 전서부터 실행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예. 지금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많이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어디에다 하겠다라고 쉽게 의사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무래도 눈치가 이제 보이겠죠. 보이겠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초 지난해 초에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근데 전국적으로 막 과열이 되고 4월 총선으로 또 총선에서 이게 정치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총선 이후로 연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평가하자. 그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이 용역 결과마저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완료 시점이 이제 올 10월까지 또 연장이 됐습니다. 네네. 지난해 11월에서. 지방 이전 계획이 언제 될지 모르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언제든 분명히 한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 모델을 전국화한 것은 사실 이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이제 지역 거점에 분산 집적화해서
네. 지역 성장의 내적 동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죠. 예, 맞습니다. 이제 수도권 과밀화가 너무 심한데 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인적 자원들이 풍부해야지만 산업도 키울 수가 있는데 네. 그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잘 안 되고요. 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네. 이 공공기관들을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역의 소위 인적, 물적 그런 자원들을 좀 구축을 하고 그 자원을 기반으로 민간 산업 인프라가 연계가 되면 네. 지역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그쵸. 이런 계획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지방 이전을 원하는 지역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이전을 원하고 있겠지만요. 그렇겠죠. 당초의 정책 도입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면 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정책 연계성이 있고 또 지역이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이 있을 텐데요. 네네. 그런 목표에 잘 부합하는 공공기관들이 그 유관 지역에 네.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 바이오 영역 또 문화관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전국에 한 200여 개 지자체에 공공기관들을 하나씩 한다 그래서 이 성과가 날 리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퇴직을 하거나 그쵸. 지방 이전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보건의료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협력하게 되면 국가정책도 효율화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 사업자들도 그 공공기관 주변으로 이전할 오겠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지역산업이 생겨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여러 지자체가 모두 공공기관 이전을 원하지만 당초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관련된 유관 공공기관들을 지역에 집적화해서 지역도 살지만 공공기관 자체도 국민을 위해서 역량 있게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원주시가 네.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면 원주는 이미 1차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네. 의료 바이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의 큰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있지 이전을 않습니까? 해 있죠. 네. 그럼 나머지 130여 개 공공기관 중에서도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 서로 시너지를 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주 이전은 강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수도권과의 근접성이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 종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제 수도권에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수도권으로 멀리 가는 걸 원치 않아서 공공기관 노조나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주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감도를 네. 보여줄 수 있고요. 네. 또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학습욕이 있습니다.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 성장의 기회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원주에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에 여기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성장에 여러 가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시가 최근에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네. 선제적으로 유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주시의 이제 이런 준비도와 강점 요인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또 이게 아무래도 일정하게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겠으나 네. 공공기관의 경영진 또는 노조 등의 이해관계자가 또 원주를 적극적으로 선호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주는 것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정치적 판단을 위해서는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들이 있어야 아마 원주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또 하나 이제 원주만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주변 군에서 이래저래 볼멘 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원주만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죠. 주변 시군들도 연계해서 함께 네. 성장할 수 있다라는 비전들을 제시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군 단위에서 원주로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하면 우리도 좋아집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주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원주시의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관내 대학에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도 이 유치를 위해서 공동의 협력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원주가 장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네. 달리기로 이야기하면 몇 걸음 앞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서 원주시의 역량을 좀 보여주기를 꼭 성공해서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원주로 와서 원주와 주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큰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 지역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전통문화교육원이 2025년도 정규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통문화교육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은 원주 향교에서 원주시 위수탁을 받아 지난 2022년 7월에 개원했는데요. 네. 전통문화의 기본 소양을 배우고 다양한 전통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진행되는 교육은 동양고전과 논어 산책을 비롯해 대금과 해금, 시조창과 전통무용 등 23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10명에서 25명 미만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옥에서 배우는 인성예절교실과 전통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마을 문화재 향교감 참여단체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원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돼 원주 시민 대상의 수업이고요. 신청 방법은 교육원 사무국 전화나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 교육의 경우 운영 기간은 1년 과정이고요. 3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32주로 수업료는 월 10,000원입니다. 7월 20일부터는 한 달간 방학 기간으로 휴식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태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2월 12일부터는 동양고전 등 5개의 명륜학당과 해금, 대금, 판소리 등 6개의 풍류학당, 그리고 전통 한복과 전통 자수배듭, 미나 등 전통 공예학당 총 23개의 강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인 원주 향교에서 익히는 어린이 예절 수업은 관내 6, 7세 어린이 단체를 3월 11일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등 교재인 소학을 배워보며 우리마을 국가유산을 자세히 알아보는 수업, 향교감 프로그램도 초등 단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전통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25년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수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목인가요? 네, 올해는 전통 문화와 역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학기에 신설된 수업에 조선의 유교 문화라는 인문학 수업은 원주의 시민이 유교 문화 전반에 걸쳐 알아보고요. 더 나아가 향교나 서원의 강사 및 해설사 수준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도시 기록화 수업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원주 도시를 거닐며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마을마다 지니는 삶의 문화, 그리고 문화 유적, 원주의 자랑스러운 인물 등을 드로잉으로 만나보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유교 문화의 경우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고 도시 기록화 수업의 경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네. 유교 문화를 몰라도 그림을 잘 못 그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관심 있었다면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태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은 원주 향교가 가진 본래의 정신문화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원주 향교가 원주를 대표하는 슬로우 플레이스로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을 원주 시민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정규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특강, 문화행사가 1년 내내 진행되는 곳으로 편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부터 2025년도 전통문화교육원 정규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 건립 제안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박혜순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 건립 제안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해 말이었어요. 지난해 12월 26일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기본 계획에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분관 건립을 통해서 지역 문화의 거점인 박물관, 미술관을 균형 있게 확충하겠다는 국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에 이제 국유지를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청주관, 대전관을 건립해 왔습니다. 네. 예, 원주시는 이 기회를 살려 도심에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온 국유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주시의 국립현대미술관 이 원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로 유휴 건물을 고민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그럼 거론되고 있는 유휴 건물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저희는 지금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단계동에 옛 정부종합청사 부지하고요. 그리고 학성동에 옛 법원 검찰청 부지 두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이것저것 좀 적합한 곳을 더 고민을 해보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10여 년 가까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유휴 건물을 활용해서 이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을 유치하게 된다면 일단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지역에 미치는 기대 효과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선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품을 수집하거나 전시, 소장하는 국가 차원의 미술관입니다. 그렇죠. 예, 2018년 12월 개관한 청주관의 경우에는 5년 7개월 만에 그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주관이 유치된다고 하면 원주시의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공공기관 이전으로 좀 쇠락의 길을 걷던 구도심의 재생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려고 원주로 오는 관광객들이 생길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 오랜 기간 사실상 방치가 된 상태였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 마련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국유재산은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두 곳 모두 그 정밀 안전 진단 결과 B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설물은 우선은 안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그 두 유휴 건물 후보지 다 B등급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정도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아직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원주시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 좀 지금 필요하고요. 네. 그 당위성을 잘 제시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일과 그리고 2027년 개관 예정인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뮤지엄산과 연계한 원주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당위성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주시가 그럼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점을 특히 주력해서 진행할 예정이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원주관이 유치가 된다면 강원권과 원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점에 지금 가장 주력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쟁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만의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서
꼭 원주 분간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원주시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리적으로 아주 우수하고요. 교통의 부분이나 이미 말씀해 주셨던 이제 뮤지엄산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잘하면 성사율이 높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박혜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2월 13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 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